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일본 수상으로 예상했던 스가 요시히데 간방장관이 새 일본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제99대 수상으로 뽑힌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일본 내 정치인 중에서는 드물게 흑수저 출신이 새로운 총리로 되었다는데 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죠. 행정적으로는 수장이 되는 것이죠. 일본의 수상 총리로 등극한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는 아베 신조 내각에서 총무대신을 맡았으며 2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부터 내각 간방장관을 맡아왔습니다. 아베 신조 전임 수상의 대표적인 측근으로 꼽힌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는 1948년 12월 6일 아키타현 오카치군 오카치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한 농부였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로 올라가죠. 그래서 골판지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후 막노동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한 결과 호세이 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하였죠. 이후 봉급 생활자로 일하다가 중의원 의원이었던 오코노키 히코사부로의 비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일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987년 요코하마 시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 시작한 스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996년 제41회 중의원 선거에서 가나가와 제2구에 출마해서 신진당 그때 당시 후보였던 우에다 아키히로 후보를 불과 2% 차로 꺾고 당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98년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오부치 파벌에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야마 세이로쿠를 지지하죠. 이후 오부치 파벌을 탈퇴합니다. 탈퇴하고 나서 갓도 고이치가 이끄는 파벌에 또 합류를 하죠. 갓도 파벌이 분열된 후에는 호리우치 미스오가 이끄는 또 파벌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후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이끄는 내각에서 자민당 부간사장, 국토교통대신 세무관, 그리고 자민당 총무, 경제산업대신 세무관, 총무부대신을 역임하였습니다. 한편 2000년대 초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 사람이 쏟아냅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와 긴밀한 관계를 그때부터 갖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총무대신으로 입각하죠.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지방분권 개혁을 담당하는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에 임명됩니다. 재임하는 동안 지방분권 개혁 추진법 등 19개 법안 통과를 주도하게 이릅니다. 고향 납세 제청, 연금 기록 문제와 관련한 부천의 이원회 설치를 실행을 하는 사람도 이분입니다. 한편으로는 NHK 명령방송, NHK 수신료 인하 문제, 그 우정공사, 우리 같으면은 우정사업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재 해임 문제로 논란에 또 휩싸이기도 하였던 인물이죠. 2007년 총재 선거에서는 고가 마코토가 이끄는 파벌에 속했음에도 파벌이 지지하는 후쿠다 야스오가 아닌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입니다. 아소다로를 지지하게 됩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1948년 12월 6일 출생이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73세입니다. 대표적인 경력 사항을 살펴보면 일본 정가의 대표적인 주자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게 없지요. 46회, 47회, 48회 중의원 당선됐다는 거, 내각 감방장관을 했다는 거, 민주당, 자민당 간사장 직무대행을 했다는 거, 대충 이렇습니다. 아무튼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인들보다 화려한 경력도 아닌 사람이 일본 정치의 뿌리 깊은 파벌 속에서 총리까지 오른 것은 개천에서 용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세습 의원이 아닌 자수성가형이기 때문에 살아남기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목소리보다 위의 마음을 살피며 정치 인생을 걸어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종의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손탁구 정치를 초래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게 큰 약점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스가 신임 수상은 부친의 지역구를 이어받아 손쉽게 정계에 진출한 보통의 일본 고위 정치인들과 달리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단신상경한 뒤 스스로의 힘으로 의원 비서관, 지방의원을 거쳐 중앙정계로 진출한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스가 수상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관저에서 하루 2번 열리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집요한 질의를 무표정에 받아 넘기는 모습이 일본 국민들에게 비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웃지 않는 대변인이란 별명도 있죠. 감방장관 시절 내각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이지만 또 한 가지 정부 대변인이기도 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 17년에는요 도쿄신문 기자죠, 모치츠키 이소코 기자의 끈질긴 질문에 못 이겨 그 추측에 근거한 부적절한 질문 반복한다며 그 기자를 회견장에서 내보내고 그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 이렇게 요구했던 일이 있었죠. 또 기자에게 직접 당신에게 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방송에 나가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죠. 이 같은 고압적인 태도는 오히려 모치츠키 기자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화까지 이렇게 탄생하게 만들었죠. 한국 배우 심은경이 주인공으로 나온 이 영화는 작년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같이 7년 넘게 감방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그는 NHK 개혁, 통신비 인하 등과 같은 굵직한 업적을 남긴 반면 일본 관례사회를 퇴행시키는 악습을 낳았다는 평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쁜 말로 알아서 긴다라는 뜻인 손탁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숲이 누워버리는 거죠. 내각 인사국을 만들어서 인사를 장악한 뒤 관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 바로 스가 신임 총리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사회는 관료가 이끌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능했던 관료들을 인사로 손발을 묶어 정권에 봉사케 하고 결국은 문서나 자료를 날조해서 정치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때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일본 사회를 거꾸로 가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결국 오늘날 일본 사회의 정체를 불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일 관계 또는 역사에 대한 그의 인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발언을 보면 적어도 그가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의 한 식물원에 아베 비슷한 남성의 위안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무릎 꿇고 절하는 조형물이 그 화제가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감방장관이었던 스가 총리는 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이라면 양국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발끈했죠. 그러나 국제의례는 차치하더라도 사실 확인도 하기 전에 민간 시설에 설치된 조형물 때문에 양국 관계가 결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발언은 매우 경솔했다는 지적을 받았었죠. 그는 지난 2013년에는 한중 양국이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에 대해 논의하는 데 대해 안중근은 범죄자다 이렇게 유감을 표기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스가 신임 수상은 오랜 기간 아베 전임 총리와 한 길을 걸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1년 임기 동안 아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야 다른 길을 가긴 어렵다라고 보는 시각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임 총리가 장관이 아닌 이제 수상으로서의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냉철하게 국정의 수장으로서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한일 관계에 커다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